네, 안녕하세요. 6주차 1강 교재 제3장 회로의 법칙, 기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기본 법칙,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한 회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직류, 저항 회로예요. 저항만 있는 회로를 직류 저항 회로라고 얘기하고요. 전원이 이제 직류인 회로, 교류가 아닌 직류인 회로, 가장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런 회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법칙, 기본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전압전류 관계가 1차식으로 표현돼요. 2차식, 뭐 3차식, 뭐 교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형,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라는 것이죠. 가장 간단하고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선형 소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전압전류 관계가 1차식으로 표현되는 소자를 우리는 선형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항이 있는 것이죠. 선형 종속 전원, 이건 종속된다라는 얘기야. 어떠한 회로의 이 성분에 의해서 비례하는 것이죠. 비례. 그런 소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선형 종속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룰 겁니다.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독립전압 또는 독립전류원에다가 선형 종속전압 전류원 그리고 선형 소자로 구성된 회로망을 우리는 선형 회로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오타죠. 먼저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 키르요프의 법칙입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전류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키르요프의 커런트 전류에 대한 법칙이다 해서 KCL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류에 대한 법칙이다라는 얘기야. 커런트라는 전류에 대한 법칙이다라는 얘기야. 전류에 대한 법칙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압에 대한 법칙도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KVL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법칙만 알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회로의 전압, 전류, 소자에 걸리는 전압, 뭐 이런 전류를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점 찍혀 있는 것을 노드라고 해요. 노드라고 합니다. NOD로 영어로는 노드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나라 해석한 책들은 절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마디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마디라는 말 많이 썼는데 절점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노드라고 하든가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한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라는 것이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에요. 또는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이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 노드로, 이게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떠한 전기 전자 제품을 갖다가 볼 경우에 전류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임의로 내가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나갈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방정식만 제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방정식을 어떤 방정식으로 세운다? 이 키르요프의 제1법칙, 즉 KCL 전류 법칙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그러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여기에서, 그래서 IA1, I2, I3, I4, I5는 0이다라는 것이고, 요 회로망에서 볼 경우에는 I1 더하기 IA2는 IA3 플러스 IA4 플러스 IA5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걸 여기다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키리오프의 제1법칙 지금 얘기한 것들을 지금 말로 써놨으니까 참고하고요. 내 말을 잘 이해를 했으면은 이 내용은 스킵해도 됩니다.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 있는데 요 뭐 물리적인 얘기인 거니까 그냥 스킵해도 돼요. 스킵, SKIP 스킵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말은 써놨어요. 그 말 뜻을 여러분들 책은 읽어야 돼요. 책은 봐야 합니다. 그 책 하나를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은 도서관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그 유사한 회로에 대한 책이면은 회로에 대한 책을 몇 권을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교재 없이 수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내용이 없으면은 내가 말한 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 교재가 좀 많이 오타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 저도 이 책으로는 처음 강의를 하는 거라서 뭐 어쨌든 이 책을 선정을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 남진우 교수님이 전작가에서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 책으로 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보니까 책이 조금 많이 수정을 봐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그런 것들은 내가 수정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책을 좀 보십시오. 내 설명을 다 듣고 또. 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을 세우고 I5를 구해라.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세워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임의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나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은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는 IA1, IA2는 나가는 전류 I3, I4, I5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1하래 1 더하기 2는 문제만 일단 풀어볼게요. 3, 4래요. 3 더하기 4 플러스 I의 5. 그러므로 I의 5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4암페어가 되겠네. 마이너스 4암페어. 이 마이너스 4암페어라는 얘기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의 5는 마이너스 4암페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나는 회로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이렇게 내가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를 이쪽 나가는 쪽으로 했어. 얘도 나가는 쪽으로 하고 얘는 들어오는 쪽으로 했어. 얘도 들어오는 쪽으로 했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노드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i의 1, 2, 3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i의 1 더하기 i의 2 더하기 i의 3는 i의 4 들어오는 전류는 i의 4랑 i의 5라고 내가 임의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냥 딱 작성을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숫자 대입하면 돼요. KCL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많은 법칙을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I의 1은 1, 2 그리고 I의 3는 3암페어니까 미안합니다. 3은 I의 4는 몇이래? 4래요. 더하기 I의 5 구하래. I의 5. 그러므로 I의 5는 몇이 되겠어요? 이거하고 요거 약분 소거되니까 I5는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2암페어. 얘는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내가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네 해가지고 2암페어라고 딱 정답 맞히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되는 마이너스 2암페어가 나왔었죠?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잠깐만요. 자, 이거 이게 지워졌네. 이거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아까 내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나가는 전류라고 했나? 이렇게 나가는 전류, IA 1, 2, 3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로 했죠? 들어오는 거로 했어. 그러면은 지금 I의 1 더하기 I의 2 더하기 I의 3는 방정식 세우면 다시는 I의 4 더하기 I의 5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I의 5. 그런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보니까 I의 1은 1A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표현했죠. 그러면 이 I1을 몇으로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왜? 들어오는 거를 정방향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I2도 들어오는 것을 2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2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까 내가 그거 실수했네요. 네. 다음 IS3는 3A라고 했는데 이건 방향이 같네. 그쵸? 이건 IS3는 방향을 같게 했어. 그래서 여기 3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는 IS4는 지금 나가는 게 4A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들어오는 거로 해놨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I5는 반대로 표현해놨네. 나는 지금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표현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I의 5라고 이렇게 써야지만이 등호가 이 제대로 된 방정식을 세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어보면은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이거 넘겨주면은 4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는 그래서 마이너스 i의 5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4가 이게 넘겨주면은 이항시키면은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므로 i의 5는 몇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A다라는 얘기인 것이네. 자, 여기서 마이너스 4A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타는 얘기야?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1, 2, 3 해가지고 내가 다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는 요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지? 이걸 모를 경우에는 임의로 여러분들이 해서 그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다시 3점이야. 이제 키르호프의 이제 전압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제2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전압원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흐르는 전류는 I고 R1, R2, R3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급 전압은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은 각 소자에 걸리는 그걸 전압 강하라고 얘기하는데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즉 VS는 방향을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어.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가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기도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다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재고서 같은 방향으로 이쪽이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주를 할 경우 그것의 총합은 0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VS 에다가 여긴 반대 방향인 거니까 지금 V1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는데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V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 부호가 반대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마이너스 V2 또 여기는 마이너스 V3는 0이다라는 이러한 것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관점을 그래서 식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면 돼요. 얘 이항시키면은 우변에 있는 걸 다 이항시키면 좌변이 되죠. 그래서 요게 키르호프의 제2 법칙, 전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주를 하든 아니면 공급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는 V1, V2, V3로 해서 서로 요 전압은 이 전압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풀든
똑같은 관계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풀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요 식으로 해서 푸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전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길 바래요. 이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 또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걸 더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로 써놨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전압원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같은 방향인 것이야. 그래서 VSA 플러스 VSB는 전압원은 거기에 전압 강압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지금 부호가 지금 반대가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그것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험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디지털 멀티미터, 아니 실험을 해가지고 디지털 멀티미터로 재고 그랬을 건데,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 전원, 여기의 양단 간에 걸린 전압은, 여기 양단 간에 걸린 전압, 적색 리드봉이랑 흑색 리드봉을 여기를 찍는 것이죠. 그렇게 찍은 전압과, 그리고 여기 찍은 전압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는 거야. 반대로 찍으면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VSA라고, VSA는 그래서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압원이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에 VSB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재면은 얘는 전압이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나오잖아, 그쵸? 이런 회로를 이렇게 전압원은 전압원대로, 그리고 부하는 저항은 이렇게 저항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더 해석하는 게 조금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압 법칙 예 2네요. 교재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수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방정식 세워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전압원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는데, 여기는 부호가 반대로 이쪽이 길고 짧고 길고 짧잖아요. 길고 짧게 길고 짧게. 그러니까 극성이 반대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얘는 이 저항하고 극성이 같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네. 그래서 이때는 VSA는 그래서 V1 플러스 VSB 플러스 V2 플러스 V3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 전압원은 전압원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얘는 VSA 빼기 VSB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전압원대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전압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갖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깎일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압이 깎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하에 대한 회로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V1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할 경우, 여기를 I라고 할 경우 V1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또는 V는 RI 해가지고 저항이 R1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R1에 여기 흐르는 전류 I로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의 전압 V2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R2의 전류 I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R3의 I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얘는 전압 주어진 거야. 이건 전압 주어진 거예요. 5V 주어진 거고, 여기는 10V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압,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3.2 보도록 하죠. 전압 배분 및 전류 배분의 법칙인 겁니다.
전압 배분의 법칙, 전압을 배분한다, 분배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직렬 저항 회로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율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저항이 크니까 거기에 전압, 힘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힘이 많이 쓰인다, 힘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고, 전류는 더 안 흐르겠죠. 이제 병렬 회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전압 분배의 법칙, 전압 배분의 법칙은 저항값이 크기에 비례하게 전압이 분배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압 분배 법칙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다음과 같은 직렬 회로가 있어. 가령 근데 왜 직렬 회로만 표현하나, 이렇게 병렬 회로일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 회로를 지금 잘 많이 안 배웠으니까. 여기 V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R1이라고 하고, 여기를 R2라고 할 경우 여기 V의 R2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는 V의 R1이라고 표현하면 돼. 그럼 V의 R1은 뭐라고? V의 R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서로 같아요, 틀려요? 펑션 아니 저기 디지털 멀티미터나 테스터기나 아니면은 저 오실로스코프로 여기를 찍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찍으면은 이 전압이나 이 전압이나 같잖아, 그쵸? 여기도 전압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압 배분하고는 여기는 상관이 없지, 이건 상관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똑같은 전압 V가 뜨는 거니까. 요거 하나의 도선이잖아. 리드선이 이렇게 길었어. 길다고 해서 여기를 찍은 거하고, 전압을 이 지점을 찍은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은 거하고, 전압을 이렇게 여기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 찍은 거하고 전압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같지. 리드선 요거 같은 라인이, 요 라인 틀리다고 해서 전압이 틀려지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병렬일 때는 여기 이 전압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죠. 그 얘기는 여기 찍은 거랑도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V는 VR1 그리고 VR2가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VR2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 회로에 대해서 전압 배분 분배 법칙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직렬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 확인을 하겠어요. 전압 분배든 배분이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거 합성 저항을 한번 먼저 구해봐요. 그러면 R 토탈이라고 합성 저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되겠어?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라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I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야. 그거를 교재에는 이렇게로만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밑에다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위에다가도 이렇게 I로 표현해도 되는데, 밑에다 교재에는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래서 I는 R분의 V죠.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때 R은 몇이야? 이게 R 토탈이라고 했으니까 R 토탈분의 V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R 토탈은 그래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는 것이고, V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V1을 한번 구해볼게요. V1은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즉 저항 R1에 걸리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V는 IR이니까 I 곱하기 R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R1에 걸리는 전압이고, 전류는 동일하게 I가 흐르는 거니까 직렬 회로에서 I는 그대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I는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 써주고, 여기 R1이 있으니까 R1 써주면 되겠네. 즉 이 얘기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1의 V다라는 것이죠. 이게 R1에 걸리는 전압이다라는 것입니다. V2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I의 R2로 하면 돼. 즉 R2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는 IR 해가지고 I 곱하기 R2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I는 R 토탈분의 V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에 R2 해가지고 얘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2의 V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V3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R1 R2로 했으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3의 V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점 전압 배분 법칙이란 뭐냐면은 여기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은 V1은 합성 저항 R1 저거 다 더해 그냥 합성 저항 R2 R3분의 R1의 전체 전압 V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V2는 저항 있는 거 다 더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2의 V다라는 것이죠. V3도 마찬가지로 R1, R2, R3분의 R3의 V다라는 것이 전압 분배 법칙, 전압 배분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이 식 많이 활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력을 보여주면 저항 R1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P1이라고 한다면 P1은 R1에 원래 전력은 P는 IV잖아, 그쵸? 근데 이때 V는 이 공급 전원의 V일까요? 아니면 이 저항의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표현을 해야 할까요? 즉 IV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법에 I의 V1이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법이야. 그렇죠. 당연히 저항 R1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I의 V1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V는 여기 전체의 전압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V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기 전체의 전압을 의미한다라는 이게 V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P1을 구해보면 I의 V1인 것이고 I의 V1이라고 했던 거고 I는 또 뭐 I는 아까 내가 어떻게 구해졌어? R 토탈분의 V라고 써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또 V1은 또 어떻게 구해졌어? 이렇게 구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I는 R 토탈분의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 전류는 V니까 이렇게 이거 곱하기 V1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또 P2는 어떻게 될까? P2는 마찬가지로 I의 V2라고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I는 R분의 V인데 이때 I는 그러면 R2분의 V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I는 이 직렬 회로에서는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3에 흐르는 전류나 동일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물론 I는 I의 1,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의 1이다. 그리고 I의 2다. I의 3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I2, I3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또 그럼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I의 1은 I의 1, I2, I3 다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같은 라인이니까 직렬인 거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그러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인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네. 이건 직렬해 놓은 거니까 I의 1, I의 2, I의 3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I는 R 토탈분의 V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V2가 이렇게 되겠죠. P3는 마찬가지로 R 토탈분의 I의 V3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P1 대 P2 대 P3는 P1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R 토탈이라는 얘기는 R1, R2, R3이라는 얘기야 지금 분모에. 그리고 V는 또 동일한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 비율이 어떻게 돼? V1 대 V2 대 V3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V1, V2, V3는 어떻게 표현되나 보니까 V1 대 지금 여기 V1 구했고 V2 구했고 V3도 구했어요. 그래서 V1 대 V2 대 V3를 구해보면 V1은 요거의 V야. V2는 요거의 R2야. V3는 마찬가지로
분모는 R 토탈분의 V 해주고 R3로만 가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서로가 동등하니까 약분돼 가지고 남는 거는 뭐만 남겠어? 그렇지, R1 대 R2 대 R3가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V1, V2, V3는 1대 2대 3이면은 저항값도 1대 2대 3이 되는 것이고, 만일 저항의 비율이 1, 2, 3 킬로옴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마찬가지로 1대 2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전압이 배분된다, 분배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력도 R1, R2, R3에 대해서 1대 2대 3으로 비율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전압 배분 법칙이에요. V1, V2, V3를 구하는 이 식이 가장 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키가 되는 것은 교재는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를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게끔 하려면은 저항이 3개 있을 때야. 그러니까 3개 있을 때 R1, R2, R3분의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전체 전압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R2에 걸린 전압은 전체 저항 R1, R2, R3분의 R2의 V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V3도 마찬가지로 R1, R2, R3분의 R3의 V다라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압 분배 법칙 요약을 내가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렇게 빨간 거로 해놓은 거는 그게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리고 그리고 전압에 소비되는 그 비율 다 따져보니까 P1, P2, P3, R1, R2, R3의 이러한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압도 마찬가지로 V1, V2, V3도 R1, R2, R3의 비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세우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세운다는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6V는 V1 플러스 V2 여기 걸리는 전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V 이렇게 써야겠죠. V3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V1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V1을 구하기 전에 여기 합성 저항을 한번 V1은 R분의 R 토탈 R분의 V라고 해주고 싶은데 R1분의 이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R1분의 그러면 전류 I로 이렇게 써주면 되시지. 그럼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면 돼? I는 R 토탈분의 I는 어떻게 되겠어요? I는 V 써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러면은 즉 R 토탈을 먼저 구해보면은 R 토탈 너무 빠른가? R 토탈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2, 3 해주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R 토탈은 6kΩ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를 하나의 등가 회로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6kΩ이지. 6kΩ. 얘는 6V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라는 놈은 R분의 V 하니까 6kV분의 6V 해가지고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R 토탈은 6kV 10의 3승 V는 6 하는 거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1mA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I는 1mA라는 거 구했어요. 그래서 V1 구하려면 R1분의 R1은 1kg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써주고 I는 몇이야? 1mA네. 그쵸? 그래서 1m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어? 1 마이크로 볼트가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R1은 R1이 1kg니까 이거분의 전류 I 1mA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뭘 구할 거냐면은 분배 법칙으로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인 거였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구해보면은 지금 단위가 지금 약간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V1은 그래서 좀 전에 구한 식이 어떻게 됐어? R 토탈분의 R1, R2, R3분의 V는 IR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R 토탈분의 뭐 R1의 V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 전압분배 법칙 공식이 식이 이거다라는 얘기. 아까도 유도한 거.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몇이 돼? 6kg지. 6kg. 그리고 R1은 몇이야? 1kg. 여기에 곱하기 V는 6 하니까 얘는 몇이 돼? 1 미리 볼트가 되는 것이네. 그래서 어디가 지금 계산이 잘못됐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이거 시간 없는데. I 여기 흐르는 전류는 R 토탈분의 V야. 그래서 R 토탈은 지금 1kg 이렇게 하니까 6kg지. 전압은 그래서 볼트 나눠주니까 1mA 되는 것이야. V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래서 V1은 R분의 이게 아니네. 식을 내가 지금 잘못 썼어. 내가 지금 사실은 많이 급하거든요. 진도를 못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V1은 뭐야? IR1이잖아. 그렇지. V는 IR이니까. 그래 I는 몇이 나왔어요? 1mA 나왔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R1은 몇이야? R1은 1kg. 그래서 10의 3승 하니까 V1은 1이 나와지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1mA 맞고 V는 IR V1은 그래서 1mA에다 1A인데 이거 1A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계산 또 이게 잘못됐나? 이게 약분. 여기 키로 약분이 되는 거네. 그렇죠. 여기 키로 약분 되니까 이게 1볼트가 되는 거네. 미안합니다. 뭐 실수가 많았어. 다시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V2 구해 보도록 하죠. V2는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하면은 R1 플러스 R2 이게 중요한 거니까 미안하네. R3분의 R2의 V가 된다라는 겁니다. R1, R2, R3 다 더해지면 6kg가 되겠어요. 6kg. R2는 몇이야? 2kg네. 2kg. 곱하기 V는 몇 볼트? 6볼트. 하니까 약분 하니까 얘는 몇이 돼요? 2볼트가 되겠다라는 것이네.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우리 교재는 오음의 법칙을 풀어놨어. 전압 분배 법칙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V2는 그래서 V2는 I R2가 되겠지. I의 R2가 되겠죠. I의 R2.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I의 R2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I는 I 구하려던 그러면 I는 어떻게 구했냐? 아까도 보면은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이때 R은 R 토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R 토탈은 몇 킬로였어? 6kg. V는 몇 볼트? 6볼트. 하니까 얘는 1mA야.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는 지금 1mA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쓸게요. 이렇게. 곱하기 R2는 몇이야? 2kg. 2 곱하기 10의 3승. 해주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요? 2볼트 해서 이렇게 풀면 오음의 법칙으로 푼 것이고요. 이렇게 풀면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금 왜? 이건 지금 전압 배분 법칙,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오음의 법칙으로 푸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제 V2만이 아니라 V3도 구해봐야겠지. 이 V3는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그 다음에 R3의 V로 풀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6kg였고 R3는 몇이냐면 3kg였어요. 그럼 약분 여기 V 있으니까 V 달아줘야겠지. V는 6볼트래.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얘는 몇 볼트가 돼요? 3볼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얘도 풀어보겠습니다. V3는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하는 건데,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R3에 걸리는 전압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V의 R3라고 표현하면 그걸 V3라고 표현했지만, 뭐 R3는 V는 IR이니까 I의 R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I는 이 회로에 흐르는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의미하는 거고, R3는 그냥 이 저항값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V3는 I 값은 아까 좀 전에 구한 이 파란색으로 구한 1mA가 나왔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곱하기 R3는 몇이냐면은 3kΩ이래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3승 해서 구하면 얘는 3V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고, 이렇게 구한 거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을 구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전류를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없어. 전류 지금 1mA라는 걸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걸 푸는 거지, 전류를 못 구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만 이용을 해서라도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그럼 이것만 알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전류 안 구해지면 이거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1mA를 못 구하면은 못 푼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두 개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전력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력이니까 이건 참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교수님께서 저자께서 이제 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놓은 거고요. P는 I의 제곱 RI의 제곱 뭐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전압 분배가 1대 2대 3, 저항값하고 1대 2대 3으로 저항값하고 동일하게 분배가 됐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mW, 2mW, 3mW 이게 전압 분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42분이군요 벌써. 아까도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자 6주차 1강 여기까지 하고요. 6주차 2강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